로켓크로스에서 성장하기 위해 판매자들이 유념해야 할 세 가지. 우선 첫 번째는요, 내 상품에 차별점이 없다면 그 상품의 수명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럼 초보자 기준 네. 2순위로 추천하는 플랫폼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아, 내가 만약에 그로스 말고 딴 거 한다, 네.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색하시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로켓고레스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저한테 사전 질문을 주셨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먼저 서면으로 전달해 달라. 이게 완전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유튜브 찍을 때도 스크립트가 없이 찍는 사람인데 대본을 써달라 그래서 써보려고 했는데 못 쓰겠어요, 역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제가 클로바 노트로 그냥 즉석에서 저희 PD님이랑 인터뷰를 할 거고요, 그거를 그냥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하는 거 원고를 저한테 프롬프트 띄우겠죠? 그럼 제가 그걸 이렇게 기계처럼 읽는 영상을 로켓크로스 채널로 보시게 될 거고, 제가 실제로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라이브로는 제가 이렇게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본 없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PD님. 돈 버는 하나에게 로켓크로스는 어떤 것인가요? 약간 애증의 관계죠. 그러니까 왜 애증의 관계냐면,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셀러지 않습니까? 뭐 제가 처음부터 로켓크로스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을 네이버로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이버로 판매하는 물건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쿠팡에 올려두기만 하는 형식으로 판매를 했었고요. 지금으로 말씀드린 미이죠, 판매자 배송.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전 로켓을 시작했어요, 로켓. 이제 그 다음에 로켓크로스, 그때는 제트 배송이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로켓크로스를 집중하고 있죠. 피디님이 질문 주셨는데 왜 애고 왜 증이냐, 왜 애냐. 그러니까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피디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 효율이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배송, 교환, 반품, 단순 CS,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지만 요거 잘한다고 내 매출이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택배 포장 잘한다고 내 매출이 그 다음 달에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여기 들여야 되는 인력, 비용, 시간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제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예를 들어서 텐트가 있습니다. 텐트를 고객님이 반품했어요. 그거 검사하려면 진짜 몇 시간 걸려요. 그거 텐트 다 펴야 되죠. 구성품 하나하나 있는지 다 확인해야 되지. 그 다음에 구성품도 새 건지 확인해야 되지. 심지어 그 텐트 그 넓은 거를 구석구석 보면서 어디 뭐 묻은 거 없나, 있으면 막 살짝 묻은 거 지우고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엄청 시간 걸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다음에 또 만약에 진짜 다시 팔 수 있겠다라고 하면 고객분들이 제가 보낸 대로 그렇게 포장해서 보내줍니까? 입었다 벗고 막 준단 말이야. 그럼 그거 다시 스팀 다리미지 다시 다 한 다음에 깨끗하게 포장을 또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되게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내가 말하다 보니까 흥분했는데, 캠핑용품 같은 경우에 원가가 비싸요. 제가 판매하는 가격도 비싸지만 그 제품을 사오는 원가도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님 분이 사용하신 티가 났어. 이걸 다시 새 것으로 팔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고로 팔아야 돼요. 그 당근에 올려서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또 당근 올리기만 하면 내고 됩니까? 택보 되나요? 뭐 이거 다 응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할 일이 많은데 아무튼 로켓크로스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수적인 업무들을 로켓크로스가 해준다. 그래서 효율이 좋다. 제가 말한 건 그거였습니다. 효율이 좋다. 그 다음에 현재 2025년 현재 소비자분들이 구매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판매 플랫폼이 쿠팡이에요. 쿠팡 중에서도 그 로켓인데, 고객분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검색한 다음에 로켓 배송 필터를 딱 거시잖아요. 그때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거는 파란색 로켓 배송과 주황색 판매자 로켓 배지입니다. 그거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로스로 판매하는 게 맞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판매가 잘 되니까. 그래서 제가 로켓크로스를 좋아한다, 이거죠. 근데 왜 싫어요? 불친절해요. 왜냐면 이렇게 좋으니까 사람이 많아. 고객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판매자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뭐 수수료가 높건 정산이 늦건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잘 팔리니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로켓크로스는 알죠. 판매자들은 못 떠난다. 왜냐면 여기가 가장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친절해. 이번에 용어도 막 올렸잖아. 상의도 안 하고. 판매자들은 이거 듣지 않고 우선 올렸잖아. 이런 식으로 불친절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 인생의 좌우명인데요. 저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게 내 좌우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크로스에 계란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 근데 자꾸 크로스가 나한테 불친절하게 해. 그럼 내 계란이 깨진단 말이야. 이게 저의 약간 애증의 포인트, 증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좀 계란을 여기저기 골고루 담아야 되는데 지금 담을 만한 마땅한 바구니가 없다. 네,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증의 관계입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10분 나왔습니다. 나 4분짜리 인터뷰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공식 채널에 어떻게 올라가냐 보세요. 하지만 저의 리얼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저 궁금한 거 그냥 몇 번 더 질문할게요. 네이버 하다가 살짝 발 걸친 순간이 시작이셨다고 했죠? 그쵸. 네. 근데 걸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딱 그거였었어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네이버를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온라인 판매로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6시간? 왜냐면 회사 일 다 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일하니까 그거였는데,
이제 그걸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증명을 했기 때문에 퇴사를 했단 말이야. 퇴사를 하니까 내가 회사에 썼던 10시간에서 12시간이 통으로 비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해? 뭐 놀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딴 데 뭐 팔아보지? 라고 해서 그때 나도 막 찾아보고 여기저기 해봤는데 그때는 쿠팡이 대세였고 확실히 그때 나는 뭐 지금 다 이게 되죠. 옥션, G마켓, 11번가 다 해봤거든. 다 해봤는데 쿠팡이 확실히 제일 잘 팔렸어. 그래서 네이버 다음 쿠팡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쿠팡을 하게 된 거죠. 여러 판매 경로 중 특히 롯데크로스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판매가 잘 돼요. 결국엔 내가 같은 제품을 이런저런 채널에서 판매를 하는데 가장 판매가 잘 일어나니까 롯데크로스에 집중하게 됐죠. 계속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일들을 크로스가 해주니까 저는 소싱과 마케팅, 판매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매출이 효율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저희가 매출을 올리는데 되게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소싱이랑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싱이랑 마케팅이 온전히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왜냐면 잘 될 때는 좋아요. 잘 될 때는 내가 뭐 직원 한 분 채용하고 뭐 사무실 조금 더 넓은 데 써서 월세 좀 더 내고 이런 게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장사가 항상 상승 곡선을 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항상 가장 높은 매출을 쭉 유지하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 등락이 있거든요. 근데 고정비는 항상 나의 최고 매출에 맞춰서 세팅을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정비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창고비죠. 창고비. 왜냐면 내가 매출을 내려면 물건을 사놔야 되고 또 매출이 높으면 그만큼 더 많은 물건을 사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많은 물건을 보관할 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팔릴 때 더럽게 안 팔리거든요. 그럼 이 넓은 공간에 할 게 없어. 근데 월세는 냈는데 그걸 못 쓰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거고 또 이제 물류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있단 말이야. 뭐 단상에 생각하면 뭐 그냥 뭐 계약직 쓰세요, 임시로 필요할 때만 사람 쓰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내 물건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주문 들어와서 딱 보면 이거 뭐지? 어디 있지? 저기 있네.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이렇게 포장해야 되네. 박스는 무슨 크기 써야 되네. 이게 경력이 있어야 돼.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성수기 때만 막 10명 쓰다가 비수기 때는 다시 싹 가라 그러고 또 그 다음 성수기 때 그 10분이 다시 와요? 또 새로운 사람 온단 말이야.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야. 근데 어쨌든 쿠팡을 사용하게 되면 그들의 그 시스템과 전산화로 인해서 내 물건 탁탁탁 어디 있는지 알고 알아서 잘 해주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 없이 마음껏 매출을 내볼 수 있도록 플레이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로켓크로스 이용하게 되는데. 그럼 초보자 기준 네. 2순위로 추천하는 플랫폼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내가 만약에 크로스 말고 딴 거 한다. 네. 저는 로켓 추천합니다. 로켓. 그것도 쿠팡이네? 네이버 각성합시다. 제가 네이버 싫다는 게 아니에요. 덜 팔리니까. 저 네이버도 살아갑니다. 근데 초보자가 로켓 하실 수 있을까요? 로켓 배송 초보자분들이 할 수야 있죠. 잘하긴 힘들죠. 왜 힘들어요? 물어보겠네. 이거 1시간짜리 영상 가겠다. 초보자도 로켓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깨고 나와야 되는 건 간이가세자를 포기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처음 안에 아마 이거 깨는데 장벽이 있을 거야. 왜냐면 간이가세제면은 그래도 뭐 세금 같은 거 신고할 때 훨씬 더 간편하고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간이가세자의 혜택을 버리고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내가 볼 때 첫 번째 장벽이고 그거 외에는 내가 볼 때 그거 외에 또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할 때 쉽지 않은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로켓 배송은 기본적으로 쿠팡에 드려야 되는 마진, 수수료가 꽤 높아요. 꽤 높은데 그 대신 뭐 이추가 배송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또 자세하게 얘기하면 깁니다. 아무튼 제조사가 아니면 쿠팡이 원하는 그 단가를 맞추기 쉽지 않아. 제조사면은 뭐 중간 유통 마진 아무것도 없으니까 쿠팡에 이 물건 납품해도 어느 정도의 적지 않은 마진 폭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우선 뭐 제조사도 아니고 메인 유통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원하는 그 마진을 다 주고 나면 내가 가져가는 그 마진 금액에 대한 폭이 아마 적을 수 있다. 대신 장점이 뭐냐면 정말 많이 팔린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그 수량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량만큼 많이 팔려가지고 이 절대적인 마진 금액은 그래도 아마 섭섭치 않게 챙길 수 있다. 요거 장점이자 단점이 이거죠. 하지만 그만큼 많이 팔면 되니까.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켓 배송의 장점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로켓 배송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초보자분들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똥눈이야. 소싱이 똥눈이야. 진짜로. 근데 로켓 배송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똥눈으로 막 이것저것 소싱해. 그럼 로켓 배송이 다 반려시켜요. 승인을 안 해준단 말이야. 로켓 배송 그 BM님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승인을 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싱 실패 확률을 그래도 조금 줄일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똥눈이라서 똥 같은 물건 아무리 제한해봤자 계속 반려시켜요. 이런 거 비싼 거 어차피 안 팔려요. 이런 거 이미 시장에 너무 깔렸어. 이런 건 어차피 반려된단 말이야. 근데 승인되는 건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거니까 뭔가 소싱에 대한 이렇게
걸음만 걸으듯이 한번 필터는 해준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왜 매출을 못 내냐면 나 왜 흥분했니? 친절하게 얘기할게요. 초보자분들이 매출을 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광고비를 쓰는 걸 엄청 두려워하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잘 소싱했더라도 광고를 과감하게 못하니까 상품이 천천히 크고 천천히 크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루키 배송은 초보자분들이 광고를 막 돌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루키 배송 해보시면 아시는데 내가 2개 입고 했는데 광고로 2개가 싹 팔리잖아요? 그러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몇 번 팔리면 그 다음 주에 발주가 20개가 들어와. 그게 뭐냐면 광고에 대한 보상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광고를 과감하게 하시는 거야. 20개 딱 입고 있는데 또 광고들을 싹 다 팔렸어. 그 다음에 100개 발주 들어와. 200개 발주 들어와. 이렇게 내가 광고를 통해 판매를 하면 그 다음에 그만큼의 발주가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인데도 루키 배송을 팔게 되면 광고를 훨씬 더 과감하게 집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더 판매가 잘 되겠죠? 이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이겁니다. 로켓크로스는 우선 내가 먼저 사입을 하고 나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켓 배송은 팔리는 거 보면서 사입을 이렇게 하면서 납품하면 되니까 사입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네 번째 이거죠. 잘 들어보세요. 로켓크로스는 내가 사입, 내 돈으로 내가 사입을 해. 그 다음에 창고에 갖다 놔. 쿠팡 창고에. 그 다음에 다 팔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정산을 받는다. 근데 로켓 배송은 내가 수입을 해, 창고에 넣어, 그러면 정산 받는다. 이러니까 자금 회전이 로켓크로스보다 조금 더 빠르다. 이게 장점입니다. 비슷한 그거긴 한데 네. 돈 버는 하마가 생각하는 로켓크로스가 판매자를 도와주는 3가지 주요 포인트. 괄호 열고 강점, 기능, 정책 등. 아이, 내가 무슨 정책을 어떻게 알아요. 정책에 과연 장점이 있었을까요? 쿠팡 로켓크로스의 장점은 근데 우리가 너무 색안경 껴서 그렇지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은 로켓크로스의 정책 중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선 우리가 막 로켓크로스 비싸요라고 하지만 비싼 건 아닙니다. 이제 1월 6일부터 로켓크로스 용이 변경됐죠. 변경돼서 우선 판매 수를 똑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는 입출고 배송비, 쿠팡 로켓크로스 입출고 배송비랑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이거를 뭐 3PL에 맡겼을 때의 비용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이 비용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CS 비용까지, 그러니까 고객분이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제 거 언제 와요? 제 거 교환 시청에 왜 안 가져가요? 이런 CS까지 대행한다? 이런 비용까지 한번 녹여서 쿠팡의 입출고 배송비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반품 회수비, 반품 재입고비, 이것도 안 받다가 이제 받게 됐는데 이거는 어차피 내가 해도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행동이고 내가 3PL로 이용해도 어차피 그 비용을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던 비용이 생겨서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 비용이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우리 판매자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쿠팡에서는 만약에 고객분이 물건을 샀다가 반품했는데 이게 고객 귀책으로 판매 가치가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 판매자한테 보상도 해줘요. 그 보상 정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매자한테 좋은 정책이죠. 저희 예전에 댓글에 타 플랫폼에서는 판매자 귀책을 제외하고는 왕복 택배비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고요. 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판매자 귀책에 체크하고 반품시키긴 하죠. 아하, 그렇죠.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쿠팡이 아니라 네이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네이버로 만약에 고객분이 반품하시면 그 판매자가 승인을 해줘야 돼. 그 반품이나 교환을. 근데 판매자가 딱 봤을 때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승인을 안 해주면 그분은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쿠팡은 그런 기능이 없어. 그냥 고객분이 나 반품할게요, 교환할게요 라고 하면 그냥 닥치고 승인이야. 닥치고 승인이고, 그러니까 네이버로 판매하는 거를 쿠팡으로 갖고 오게 되면 반품률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반품에 대한 귀책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판매자 귀책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 반품 교환에 대한 이런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 그 포인트는 맞습니다. 대신 뭐야? 네이버는 안 팔리잖아요. 쿠팡은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이런 반품에 대한 그런 비용을 저는 리스크 비용으로 넣고 그 리스크 비용으로 마진을 제한다 그래도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쿠팡에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를 참고 쿠팡에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쿠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면 만약에 고객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하게 되면 이거는 고객님 귀책이니까 반품에 대한 배송비는 지불해 주셔야 됩니다. 해야지 내가 그 반품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 친화적인 플랫폼이죠. 하지만 쿠팡은 그냥 닥치고 판매자.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쿠팡을 좋아하지. 쿠팡에서 사고. 그러니까 고객이 쿠팡에 몰려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점심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원분들의 눈총이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안에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진짜로? 네. 오케이. 루피크로스에서 성장하기 위해 판매자들이 유념해야 할 3가지. 와, 뭐 자꾸 3가지야. 우선 첫 번째는요. 루키코르스만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루키코르스에는 환상이 있으시던데 아무거나 막 주워다가 루키코르스로 판다고 무조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판매에 대한 기반이 있어야지 루키코르스라는 이 시스템이 더해져서 막 매출이 쫙 올라가는 거지. 뭐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가 판다고 무조건 루키코르스라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은 있어야지 루키코르스가 더해져서 매출이 올라가는 거다. 두 번째, 결국에는 내 제품의 차별성, 그 다음에 브랜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쿠팡에서 판매를 할 거면 내 제품이 이미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과 차별점이 없다면, 그 다음에 내 제품이 나의 브랜드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그 같은 제품을 또 갖다 파는 그 다른 판매자분들과 내 상품의 차별점이 없다면 그 상품의 수명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품의 차별성, 브랜딩이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3번째, 이거 해야겠다. 반품. 어쩔 수 없이 쿠팡에서 판매하시게 되면 고객분들이 제품을 실제로 보고 나서 이거를 사용할지 쓸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상품의 반품률을 신경 써야 되는데, 반품률을 신경 쓰라는 얘기는 곧 아까 말했던 거랑 같은 얘기인데 상품 기본 자체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내 제품 받아보신 소비자분들이 내 제품을 좋아하시고 이걸 써야지, 이거는 다른 거보다 좋네 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제품을 파셔야지 반품률을 줄여서 장사하실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반품하면 내가 반품 매수비, 반품 재료급을 내야 되니까. 요겁니다. 근데 결국 판매량이 많아야지 반품도 부담이 되고요. 뭐 한 달에 10개 팔면은 여러분들 10개 다 반품돼도 반품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부터 먹지 말고요. 우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길게 찍었는데요. 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요청이 왔고 그 인터뷰에 대한 거를 서면으로 먼저 작성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해보려고 하다가 야, 이거 진짜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 PD님하고 주고받는 질문 해봤고요. 이게 어떻게 잘 다듬어져서 쿠팡 루키코르스 채널에 올라갔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하지만 저의 리얼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해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근데 진짜 뭔가 촬영다운 촬영 같아요. 저 옆에서 보니 영화 찍는 것 같아요. 인기가 많아요. 진짜 귀엽다. 아유, 새로운 말 받으시고. 네, 잠시 있어요.